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수염을 안 깎았네요. 네, 수염 좀 잠깐 깎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염을 안 깎았네요. 이렇게 또 수염을 이렇게 또 깎고 오니까 조금 틀리나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 뉴스, 아침 뉴스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 메인 채널들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한인은행 있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홉이라는 이 한인은행이 있는데, 저도 쓰는 은행인데, 뱅크 오브 홉, 이 벌먼트하고 올림픽에 있는 이 뱅크 오브 홉에서 은행 강도가 들어가지고 어제 한 3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20대 정도가 되는 히스패닉 계열의 어느 한 사람이, 남성이 멀끔한 정장을 입고 이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꺼내 들고, 아니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총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총을 들고 이런 강도 행각을 벌이는데, 그런데 칼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은행원한테 돈을 달라고 했나봐요. 어쨌든 간에 이 히스패닉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이 한인 직원들은 바로 이렇게 비상벨을 눌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바로 경찰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뱅크 오브 홉, 이 은행 안에는 다행히도 고객들은 없었고요. 직원들만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잘 피했다고 합니다. 잘 피하고 숨고 그래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찰하고 뭐 수화팀까지 와가지고 3시간 동안 대치 상황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 히스패닉 이 강도, 이 은행 강도가 차를 타고 왔는데,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왔는데, 이 차량을 은행 밖에다가 이렇게 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은행을 털 때는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키를 꽂아준 채 이렇게 엔진을 걸어둔 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오다 보니까 엔진이 걸려있고 수상하다 보니까 경찰이 바로 이 차량에 있는 엔진을 끄고 키를 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도는 3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자신의 차에 가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키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에 있다가 수화팀이랑 그리고 경찰이 이 차량 안에다가 최루탄을 쏴가지고 이 범인을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요즘 들어가지고 한인타운 안에서도, 이 LA 한인타운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LA 한인타운에서 한밤중에 차량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했다가 이제 도망갔다가 총을 쏴가지고 티네이저 16살짜리 아이가 한 명 사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은행 강도가 이렇게 들이닥치고 뭐 난리네요.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이렇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진짜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은 지금 현재 잡힌 상태로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인타운에서는 이런 일들 좀 이제는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인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포모나 프리웨이, 아마도 이 60번이나 10번 이 포모나에 있는 이 프리웨이에서 어느 한 20대 아빠라고 합니다. 1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아빠가 총격을 맞고 이제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99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한 24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이런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에 좀 제보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뉴스,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999년도라고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나와가지고 대학교에 딱 들어갔었을 때쯤인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캐시 앱을 만든 이 창업자가 총격을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막 애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 사람이랑 알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이 테크 컨설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진짜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또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보니까 남들한테 웬만하면은 원한을 갖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참 허무하네요. 허무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뉴스는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1시쯤에 그 미국에서 이 기밀을 유포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21살이라고 합니다. 이 21살짜리 미국 군인을 일병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군인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기밀 유포자가 코트 법원에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21살이라고 하고 이름은 잭 텍세이라라고 합니다.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잭 텍세이라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이 남성이 FBI랑 그리고 이 경찰이랑 군이랑 이렇게 또 동원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장을 한 채 무슨 영화 같았다고 합니다. 무장을 한 채 이 21살짜리 군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주방위군 있지 않습니까? 주방위군 공군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21살짜리 일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밀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미국 이런 거 보면은 좀 너무나 허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 보시더라도 이 군인이 붙잡혀가지고 이 21살짜리 잭 텍세이라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오늘 법원에 이렇게 또 출두를 하게 되면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한 350개 정도의 기밀을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뿌린 동기는 뭐 별다른 거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래도 이 21살짜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다 보니까 오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락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디스콜드라는 이 게임방에 들어가가지고 채팅방을 여러 개 놔두고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 말이 맞자라고 하면서 이 방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믿어? 자신이 얘기한 게 이렇게 또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밀들을 이렇게 계속 뿌렸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정신 나간 놈이 기밀을 뿌린 이유는 그냥 허세였다고 합니다. 허세. 그냥 이 채팅방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밀들이 어마무시하게 뿌려졌거든요. 6개월 동안 뭐 한 350여 개 정도의 기밀들이 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21살짜리 군인이 모두 유죄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수백 년간 수백 년이라고 합니다. 형량이 수백 년도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그냥 애국자이다. 내가 너무나 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그런데 악의 같은 거는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군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허세 때문에 지금 인생을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못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또 썩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한순간 실수 때문에 한순간의 이 허세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도 이 잭 텍세이라 이 21살짜리 이 주방위군 공군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군인이 기소가 되면서 오늘 이 보스턴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된다고
하네요. 네,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찰지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어마무시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기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1급, 2급, 3급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급, 2급, 3급까지의 기밀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그런 참사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1급, 2급, 3급 기밀에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유출이 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1급 기밀에, 이 미국의 1급 기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1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밀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기밀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밀에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야, 이 6개월 동안 뭐 350건 정도의 기밀이 뿌려져 가지고 그냥 막 지금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밀들을 다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버들이 이런 기밀들을 찾아가지고 유튜브 컨텐츠 만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기밀이 아닌 게 되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요. 이 젊은 이 21살짜리 병사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미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2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되면서 주방위군 이 공군 소속에 되어 있어가지고 IT 계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급 기밀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제 이렇게 완전히 뭐 영화처럼 뭐 FBI 뭐 스와팀 뭐 다 와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 21살짜리를 체포를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PPI 지수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미국의 이 소매 지출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소매 판매 지수가 1% 정도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난 3월 달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고금리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줄은 쪼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의 가격들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계속 닫고 있어요. 이렇게 지갑을 계속 닫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소매 매출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분명히 이 미국에 침체기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은행들은 이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뱅크런을 하게 되면서 큰 은행들에다가 돈을 지금 옮겨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은행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핏이 또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티은행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JP 몰건에서도 그 밑에 뉴스로 보면은 이 JP 몰건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이 디파짓, 이 사람들이 중소은행들에서 이제 돈이 이제 대형은행으로 이렇게 또 옮겨지다 보니까 JP 몰건도 이제 깜짝 실적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시더라도 JP 몰건에서 깜짝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JP 몰건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디파짓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수많은 중소은행들에서 대형은행으로 이렇게 돈을 옮겨가는 그런 뱅크런 때문에 대형은행들에 대한 이런 수혜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잡히고 있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노동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아마도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서 어쩌면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연준에서도 올 연말쯤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티시 랜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마도 2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될 것 같다. 2년 동안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그 밑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큰 은행들의 이 대형 은행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핏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은행들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은행들만 이 매출이나 그런 이 프로핏이 굉장히 좋고, 그거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좀 침체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BC에서도 JP 모건에서 레코드 레베뉴, 역대급 매출을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의 이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이 대형은행으로 지금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행들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플로리다 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 포트 로더데일,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이 지역에서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 서비라고도 하죠. 이 서서 타는 서핑보드도 이렇게 또 타고 다니고 있고, 보트도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떠야 할 그런 활주로도 지금 잠겨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플로리다 남부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뉴스들을 딱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났었던 은행 강도 사건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뉴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혀 놨었던 이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이 용의자가 지금 붙잡혔다. 21살짜리라고, 그것도. 그리고 이렇게 기밀을 유출을 한 이유도 굉장히 어이없게도 허세 때문에 이렇게 기밀을 유출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에 가 있다고 해요. 보스턴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내일 뉴스에 또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정식 나간 이 21살짜리 철없는 이 21살짜리 군인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은 이 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이 도로에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사라지다 보니까 쥐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는 이 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쥐차르라고 해가지고 쥐를 잡는 그런 부서만 만들려고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그 직업을 갖는 사람한테 연봉을 15만 5천 달러나 이렇게 굉장히 높죠. 15만 5천 달러나 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900여 명이나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 명 뽑는데 900여 명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내가 쥐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뽑혔다고 해요. 이렇게 뽑힌 사람은 34살짜리 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10살 때부터 쥐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녔던 이 학교에서도 좀 공을 세운 게 있는데, 학교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엄청나게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줄여버려가지고 쥐를 이렇게 퇴치를 하는데 공을
그림을 세운 적이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다고 하면 특히 이 쓰레기들의 쥐들이 많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쓰레기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쥐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뽑힌 여성은 이 쓰레기 같은 거를 좀 잘 줄이지 않을까, 줄여가지고 뉴욕에 있는 쥐들을 좀 퇴치를 하려는 그런 방도를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뉴욕에 있는 쥐들 모두 다 싹 다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않다 보니까 쥐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보더라도 각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들에서 쥐가 진짜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LA 있지 않습니까? LA는 이 LA 다운타운은 예전부터 좀 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면서 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쥐들. 이 조그만 쥐들은 마우스라고 하고 큰 쥐들은 랫이라고 하거든요. 랫. 이 엄청나게 큰 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야, 이 큰 쥐들 본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쥐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 쥐들이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기 때문에 쥐들 싹 다 모조리 잡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이 소 농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이 젖소 농장에서 이 젖소 농장에 있는 이 장비가 과열을 하는 바람에 폭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서 이 농장 안에 있었던 젖소들이 19,000마리나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죽어버렸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8,000마리 정도가 어제 이 폭발 때문에 모두 죽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하루에 도살이 되는 소들의 이 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소들의 수의 한 20% 정도가 어제 이 텍사스 농장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진짜 쓸데없이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젖소 농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유를 짜내는 그런 농장이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틱톡 사용하는 것을 퇴출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몬태나주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몬태나주에서 아마도 첫 번째 틱톡 퇴출을 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몬태나주에서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몬타나주에서는 이 틱톡 앱을 다운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몬타나주에서 다운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10,000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틱톡 회사나 앱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벌금을 물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시험대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 주에서 이 틱톡을 퇴출하는 게 성공을 할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 주들에서 이 모델을 따라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 총기 사건이 굉장히 심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리노이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카고 같은 곳에서는 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를 장난 삼아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리노이스 주에서는 하루에 대략 한 20건 정도의 이 장난 전화 같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 신고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어느 한 학교에서 이 SAT 시험 있지 않습니까? SAT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또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학교에 액티브 슈팅,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누가 이렇게 또 장난을 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바로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뭐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장난 전화들 때문에 늦게 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제발 좀 이런 장난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드디어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손을 잡느냐면은 바로 이 펜타닐 마약 퇴치에 지금 손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펜타닐 마약에 대한 재료들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하고 멕시코에서는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펜타닐 마약 재료에 대해 가지고 더 검사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딱 꼬집어가지고 중국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거의 다 넘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국이라고 또 말한다고 하면 또 중국이 또 발끈해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이 펜타닐 마약 이런 재료들 같은 거 훨씬 더 검사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그리고 이런 카르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조직들을 소탕을 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또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들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멕시코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카르텔들이 총기 같은 거 미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또 들여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좀 단속을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 펜타닐도 뭐 미국에서는 계속 수년째 지금 난리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펜타닐 마약도 빨리 단속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여성이 20년 동안 이렇게 보톡스를 맞았다고 하네요. 보톡스를 20년 동안 맞다가 보톡스를 이렇게 한번 딱 끊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딱 끊어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보톡스를 맞지 않으니까 이 이마에 근육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마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은 이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보톡스 이렇게 맞으면은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을 세포들을 죽이나 봐요. 오랫동안 맞으면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톡스 중독 안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마를. 그러면서 지금 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 중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시진핑이랑 뭐 정상회담도 하고 화웨이도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신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이랑 이렇게 나서가지고 달러 패권을 끝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지배가 너무나 강력한데 이 달러 패권을 끝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냥 위안화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러의 위상이 계속 좀 쪼그라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칩 제재, 반도체 제재를 엄청나게 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난 1분기 때 반도체 수입이 27%나 급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반도체 같은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한 이런 반도체들은 중국에서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이런 칩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지금 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애플 직원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실에 3일씩 일주일에 3일씩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애플에서 직원들 이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미국은 이제 끝났거든요. 비상사태 선언도 이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제 조금씩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 경기 침체 조금 온 것 같은데 아마도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네,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또 잘 본단 말이에요. 네, 미래 같은 것도 잘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네,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네,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위터가 네, X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페이퍼 컴퍼니 X라는 곳에 이렇게 네,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트위터에서 아마도 조만간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 거래도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 앱을 통해 가지고 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트위터에서는 주식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과 이렇게 또 제휴를 맺고 그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도 트위터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트위터에서 뭐 은행같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네, 결제도 하고, 네, 모두 다 트위터 앱에서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네, 원하는 트위터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갈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투자 은행들에서 네,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는 아마도 계속 네,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실적을 또 낙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마자 어제 넷플릭스는 5% 정도 네,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업체 이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네, 루시드는 지난 1분기 때 네,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상보다 또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루시드에서 만들고 판매를 하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비싼 차들밖에 없거든요. 네, 거의 뭐 10만 달러, 막 싼 차도 막 7, 8만 달러고, 네, 뭐 10만 달러 줘야지만 지금 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을 보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지금 침체기인데, 예, 누가 이렇게 지금 네, 돈을 쓰려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자동차에 대한 매출은 네,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루시드는 빨리 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기지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네, 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렴한 차들을 빨리 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네,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루시드에서는 지금 네, 뭐 별다른 새로운 모델들의 차들이 없거든요. 네, 이 미래를 좀 제시를 해야지 네, 이 루시드 자동차도 주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할 텐데, 지금 이 루시드를 본다고 하면은 좀 답답합니다. 네, 빨리 새로운 모델, 뭐 모델 3 같은 거, 뭐 그런 거 빨리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진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 담보율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 모기지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조심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PPI 지수 같은 것들도 인플레이션을 잘 잡는다고 나오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잘 오르다 보니까 어제 암호화폐 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1,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2,1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어제 사흘 만에 하락을 했다.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이 수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유가는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